반갑습니다. 여름에 뵙고 또 이제 뵙게 됐네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재탕 삼탕하면 신선도 확 떨어지죠. 그래서 김성도 선생님 또 부르시길래, 했던 말 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하는데, 같은 말 또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저번에는 저와 저 아들의 그 관계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좀 위로 더 옮겨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제 그 주제인 새로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 여름 캠프 때도 저는 이제 평범한 아버지로서 제 자식을 기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게 들어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 새로운 자녀 교육, 자녀를 기르는 것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법, 좋은 인성을 갖게 하는 것, 자녀의 사회성을 기르는 법, 정서가 안정된 자녀로 기르는 법 등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방면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캠프의 주제인 새로운 자녀 교육에서 새롭다는 말이 이런 여러 방면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본, 이 새롭다는 말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 기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똑같은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요즘에는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한 필요를 채우는 일에 불과하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기본이 무엇이고,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아버지와 저희 관계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여기 등장인물, 저희 아버지, 뒤에 계신 저 형, 저 세 명입니다. 먼저 제가 저희 형을 이야기하고, 형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이게 참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좀 어찌 보면은 한 집안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 아버지도 부모님이었고, 저도 지금은 부모의 입장이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부모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된 마음이 다 똑같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마음도 참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방법보다도 어떤 한 인생을 듣는 이야기지만,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뭔가 더 이렇게 얻을 교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강제징용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실 때 나이가 36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저희 형을 38에 놓고 제 막내인 저는 44세 저를 내낳게 됐습니다. 그 시골에서 태어났었어가지고 그 신학문을 배우지 못했었어요. 한마디로 무식한 거지.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대구에 이제 시골에서 정착을 하시게 됐는데, 해방되고 나와서 하실 것도 없고, 하신 게 이제 대구역 앞에서 짐꾼, 그 다음에 고물 장사, 소위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시면서 사신 거죠. 그 주로 몸으로 떼는 일이 하면은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갈시를 엄청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무시와 갈시 속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무학을 배우지 못함을 대단히 이제 한탄하신 그런 이제 한이 이제 가지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남인 저희 형을 낳았을 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내 아들은 서울대, 법대, 상대를 보내서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특별 교육적 이념보다도 어떤 자기 경험 안에서 이런 것이 형성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여튼 법대 상대가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진군하시고 고물 장사, 자전거 가지고 가면서 고물 이제 그 장사하시는 아버지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사는 동네는 대구에서 제일 빈촌 비산동, 제일 높은 만댕이에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고요. 저는 뭐 막내인데 저는 뭐 유치원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저희 형은 저는 구경도 못한 유치원부터 벌써 보내기 시작했어요. 뭐 보니까 유치원 모자 쓰고 있는 찍은 사진도 있던데 그거 보면서 나는 뭐 유치원 왜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가 종로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를 그런데 그때 국민학교를 그랬었어요. 하고 수창국민학교. 수창국민학교가 저희 비산동이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저희는 비산동이니까 가려면 저 인지국민학교, 서구국민학교, 소위 따라지 국민학교 가야 되는 거라. 근데 아버지 이 당시에 벌써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수창국민학교에 이제 형을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참 비산동에 살면서 참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뭐 모르겠는데 집안 먼 친척 중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다니는 친척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을 저희 집에 상주를 시키신 거죠. 그때 벌써 과외를 뭐 고액 과외는 아니고 밥 먹여주는 과외 이렇게 해서 이제 과외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근데 형은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체구가 작고 매수해서 그 당시 체구는 이제 경북중학교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경북중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체력장이 있는데 아버지 보기 체력장이 떨어질 것 같았나 봐. 내 어릴 때 기억에 마당에다가 철봉대를 만드시더니 그래 아침에 형을 철봉대에 달아놓고 들었다 올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이 드디어 경북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북중학교에 들어가면 그 당시 교복이 참 멋있대. 소매 끝에 선이 3개가 들어있어. 삼선이. 배지도 멋있고. 그 비산동에 정말 그 형이 그 입구에 들었으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흥분됐겠어. 그 아버지 친구들이 전부 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름이 국자 한자거든요. 국하나 니는 좋겠다. 니는 좋겠다. 완전히 이게 벌써 서울대 법상대 다 된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그 비산동에 형의 공부방을 위해서 정말 그 마당에다 한 켠에다가 따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 형 2층 형 공부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형편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일념이 정말 보통 이제 일념이 아닌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표현할 때 세상에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라고 해서 다 같은 부모가 아니다. 너 부모는 정말 아버지는 특별하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뭐 정말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이 형이 서울대학교 가면 집 팔아서 우리 사글세 가고 내가 공부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형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정말 눈물겨운 이제 것이었는데 아버지 자신이 너무 세파에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제 시간을 보내셨고 그 스트레스가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하고 뒷받침을 하는 거는 좋았지만 아버지한테서 그 인격적 교육 방법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에 시달리고 그 세파에 시달릴 때마다 집에 들어와서 형이 조금만 공부하라고 딴짓하면 정말 막 집이 날아갈 듯한 고함 소리와 그 무서운 금방이라도 정말 속된 말로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얼굴로 형을 이제 닥달하게 되는 거죠. 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뭐 주먹으로 패고 이러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술만 잡수고 오면 공부 안 하면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또 형 보고 회초리 가져와 이러니까 형이 딱 생각해 보니까 몽둥이가 이렇게 맞을 때 가늘고 이런 게 더 아프고 옛날에 사각개짝이 나무로 생겼거든요. 그 판자 좀 넓잖아. 이걸로 맞으면 안 아플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사각개짝 판자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왔어. 어떻게 되겠을까요?
죽으려고 그러대. 그때 형 한 말 내가 아직도 기억 선명해. 몽둥이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때리는 사람 힘이 얼마나 셀까가 문제다. 저희 아버지가 힘이 장사고 굉장히 체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몽둥이 종류가 문제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 죽겠다고 펄쩍펄쩍 뛰던 게 제가 참 생각이 납니다. 근데 형이 이제 경북고등학교까지 잘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희망에 부풀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형은 이제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마 아버지의 그 비교육적인 그 열의에 대단히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어린 이제 나이에 어찌 보면 방황을 이제 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아버지 마음을 다 알면 좋겠지만서도, 그 뭐 그래 자식이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벌써 정도 되니까 형하고 아버지는 거의 이제 원수의 이제 관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잘 기억은 나는데, 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아들한테 제 기억에 소주를 가져와서 뭐 한잔 하자. 우리가 부잣집안에 이래 살면 되겠나. 그래 말하셨던 기억으로 나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아버지도 전혀 자기가 원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게 아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하고 어떤 그 단절된 관계를 아버지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거지 뭐. 아버지는 그거밖에, 자기 열의와 그거밖에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형이 이제 서울대학교 법상대를 가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경북대학교 철학과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뭐 형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서울에 뭐, 서울대가 아니라도 철학과 가려고 하면 갈 때 천지였는데, 철학과 가면서 아버지한테 유학시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못 사는 집에서.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가게 됐는데, 이 사건이 이제 형한테도, 어쩌면 경북고등학교를 와서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갔다는 거는 상당히 그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형은 대학교 들어서 매일 부어라 마셔라. 매일 술에 이제 째려서 집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하고, 눈에는 도끼가 막 그냥 양사방으로 흐르는. 그러고, 이제는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말하면 되돌아보고, 뭐, 집 나가서 안 돌아보고, 뭐, 이래 이제 되니까. 참, 정말 보면 참 생지옥이었던 거죠. 참, 근데 경북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한테, 아이고, 국화나 니는 좋겠다, 이제 하던 아버지 친구들. 야, 국화나, 니 달성군 앞에 땅 한두 평 사놔야 되는 거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 분들은 철학이 뭔지를 몰라. 지나다니다 보면 달성군 앞에 철학관 하면서 붙이는 거. 사주 팔자 봅니다. 그거 생각하고, 달성군 앞에 땅 한두 평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아버지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져 내리시는 거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은 초라한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형을 뒷바라지하고, 정말 형만 그래 했지, 우리 저 바로 위에 누나하고 저는 정말 뭐 있는 동 없는 동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 여력도 안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남은 게 없게 됐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자식이 못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하고 그 형하고 관계도 최악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형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이러면 너무 이제 또 다음 강사인 저 형이 부담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결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희 형이 이제 정말로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지금하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는 정말 온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형이 그 인생의 어떤 그 방황을 통해서 인생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과를 선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돼가지고 바로 김상도 선생님이 만났다고 하는 저희 교회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형은 그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고함 지르고 또 막 아버지 그 모든 불만을 형한테 퍼부을 때, 옛날 같으면 막 지도 같이 악쓰고 집 나가 볼 건데, 갑자기 너무나 다른 눈빛으로,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놈이 돌았다. 그 한 번을 하면 그게 아버지 뭐 도저히 그래도 그래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그 눈빛이 아버지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술을 내가 볼 때는 술 째리 갖고 뭐 졸업했을 건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제 35살에 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이제 철학과 교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결국 이제 대학 교수 된 걸 못 보셨습니다. 시간 강사할 때, 뭐 이 학교, 저 학교, 시간 강사할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조금 아쉬워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휴지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는데. 아니, 이거를 쓰면서 이때 뭐 진짜 눈물 나가지고 오늘 꼭 안 울어야지 했는데.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은데, 아버지는 이제 참, 그 아버지 기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보상을 못 받았는데, 저희 형하고 아버지 이제 결론은 형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자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자식, 세상에 뭐 내놓을 만한 자식이 아니었는데, 존재적으로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을 주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을 주신 건 아니었지만 참 아들을 주셨구나. 그걸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성공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이 서울 고창대 가서 판검사 됐다 칩시다. 그런다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잣집 자식이 불평불만 더 많다고. 아버지가 형이 어떤 사람이 됐다 해도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이 좀 더 높은가 봐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영원한 아들을 이제 주시게 됐습니다. 형 얘기하는 정도 하고, 이번엔 아버지 교육 방법에 한 다른 부분. 저는 이제 녹회를 44세 나왔어. 아버지 맨날 하시는 말. 형은 네가 서울대학교 가면 내가 집 팔아서 돈 댈게, 이게 맨날 하시는 말이고, 저는 죽지만 말아다오. 내 저거 작년에 보내고 죽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볼 때는 뭐 아무 요구가 없는 거라. 그렇게네. 뭐 아버지는 정말 저에 대해서는 사랑과 책임지심으로 저를 일관해서 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면 꼼짝 말한 거네, 나한테. 아버지는 뭐든지 내가 조르면 다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어릴 때 몇 가지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던 스케이트 있잖아요. 정말 귀했거든. 비싸게도 비싼데. 친구 샀는데 막 너무 부러운 거라. 난 시계도 이거 막 실었는데, 친구는 막. 그래,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선물시장에서 이제 머리하고 옷도매를 하셨어요. 옷 가게에 갔어. 아버지 시계도 사주있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해양을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래 칼같이 생긴 걸 누가 탄단 말이고 네 친구 누구라도 산 놈 있으면 데리고 오면 사줄게. 걔가 또 친구 데리고 가가 스케이트 확인시키고 하나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고 저희 학교가 이제 대명동에서 저 시민운동장인데 제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멀어요. 옛날에 버스 잘 모르시죠? 탈 때 왜 타냐 하면 뒤에 차장 아가씨가 막 이빨이 태워가지고 배로 막 튕가가지고 억지로 이제 막 그렇게 타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리려고 하면 가방 빼기 진짜 힘든 거라. 그래. 아버지 자전거 사주이소. 아버지 위험하고 안 되고 뭐 자전거 비쌌거든 옛날에. 그 타고 댕긴 놈이 어디 있노? 제 친구 다 타고 댕깁니다. 자기 들고 와봐라.
선문시장까지 자전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또 자전거 사줘서 전 중학교 자전거 타고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아버지한테 한 대도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딱 맞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학교를 한 일주일 땡땡이 쳤어. 그래, 그걸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맞는데, 아버지 마음이 약해서 못 때리는 거라요. 몽둥이 찼는데, 몽둥이 천지지, 집에. 그런데, 신문지 둘둘둘 막 시대면서도, 그걸로 때리는데, 한 대 때리니까 신문지 폭 죽어지니까. 완전 손방망이로 아버지한테 그때 한 대 맞은 이후에 평생 아버지한테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참,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만만 실어본 것이. 참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사춘기 때 엄마한테 막 고함 지르시는 거라. 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와이카는겨. 그러니까 아버지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손을 탁 이렇게 하시는데 발목 탁 잡으니까 와이카는겨 진짜. 저희 아버지 그 키 크 덩치 크신 분이 그 자리에서 막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놈의 새끼가 애비 치겠대 이러면서 좀 제가 너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에 대한 제가 이제 그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기억은 무슨 다른 스트레스가 없고 아버지 내한테 꼼짝 못한다는 거 이것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방일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 갈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하여튼 술이 떡이 됐습니다. 떠대가 가는데 어떻게 택시 타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아줌마도 호객꾼들 있잖아요. 제가 소리쳤는데 절대 나는 안 가겠다 하는데 계속 했나봐.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라이트 한 방을 날려서 쓰러졌나봐. 갑자기 뭔가 시끄럽다 조용히 집에 간다고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경찰이 잡더라고. 사람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그분을 싣고 이제 전부 가고 저는 이제 파출소 유치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합의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사람이 깨어나야 합의를 하지. 그 다음날 저녁 7시 때까지 안 깨어나는 거라. 마침 이제 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마 뭐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뭐 거금을 정말 물어주고 파출소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저희 형도 이제 그때 뭐 국밥 사가지고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게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죽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뭐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버지한테 발심 한 번도 못 이기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실수인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원래 그런 놈이면 나는 너를 쳐다보지 않았겠지만 네가 실수인 걸 알았어. 나는 내 그 합의하는 내내 내가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너를 절대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내가 그 생각만 했다. 다음에 내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야, 나는 저희 아버지 뭐 비교육적이고 뭐 아버지가 뭐 무식하고 어쩌하네. 그것은 나는 택시에서 정말 제 일생에 가슴에 너무 큰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사랑이 바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돈은 얼마나 귀중하나 하면은 100원을 벌벌 뜨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고물장사 해가지고 하시는 일이 집에 쓰레기 뒤비는 통 뒤비는 거라. 그게 빈병 하나 버리면 난리가 나고 옛날에 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시멘트 봉지 같은 데 그런 데 싸줬거든. 그 종이 하나 버리면 난리가 나요. 다 1년 동안마가 1년 팔아봐야 3,000원도 안 돼. 그래도 아버지는 못 버리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 금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집은 부모님은 서울에 있고 제가 대구에서 이제 영재를 다니는데 보니까 맨날 하숙집에 밥도 안 먹고 당기고 한데 아버지 소원 저놈 장가를 일찍 보내야 될 텐데 한데 제가 이제 상한 사람이 생겼단 말이니까 아버지 뭐 그냥 저거 그만 하숙 교진이 빨리 장가나 보내자 이래 된 거라. 그 아버지의 소망 덕에 저는 이제 24살의 장가를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돈 얻어 쓰는 거지 뭐. 근데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시골에 뭐 농부 딸이라서 형편이 그리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 저희 집은 이제 그때는 이제 형편이 참 괜찮을 때고 그래서 이제 혼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형은 형수님도 약사기도 하고 혼수도 잘해오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아들 둘인데 그
부족하지 않게 뭐든지 해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혼수가 이제 가는 날인데, 엄마 가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시는데 막 영감이 하루 종일 저녁 7시 될 때까지 집에 안 오시더래요. 그 저녁에 갔는데 뭐 빈 봉투에 봉지 뭐 하나 사가지고 오셨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홍수를 잡았는데 보니까 다 있는데 민컷 목도리가 빠졌다 이거라. 그래 아버지 가는데 정신도 안 잡수고 그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거 사러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가게 사고 오셔가지고 그 집 사람이 내가 하루도 보니까 그 가직도 가지고 있는 거라. 민컷 머리 달리고 발색이 달리고 손 실어봐가지고 요새 아무도 안 하는 거. 버리기는 너무 비싼 거, 이런 거. 아래 집사람이 그거 보면서 정말 눈물로 그 아버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빈대치면서 아버지한테 장계 가서 돈 받아갖고 학교 다니는 놈이 아버지가 이제 등록금을 보내주셨는데 칠성시장에 화분 사러 가가지고 화분 이제 막 만지잖아요. 손을 베려가지고 수도까지 손 씻다가 돈가방을 그 수도까지 놔두고 와보는 거래요. 바로 돌아갔는데 없네. 50만 원에서 정도 했습니다. 그때 등록금. 경찰 신고해도 뭐 안 돼가지고 등록일은 바로 며칠 안 남았는데 야간 열차 타고 이제 아버지 서울한테 갔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왔냐 그래. 아버지 등록금이 잡고 있어요. 왜 잡고 있노? 화분 사러 갔다 손 씻다 잡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맨날 너 보고 조심하라 그러면 엄마 내가 알라가 장계까지 갔는데 이거 뭐 내가 알란 줄 알아. 맨날 그 카드만 꼬라지 좋다 하면서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시끄럽다 이 여자야. 그러면서 아버지 하시는 말이 사람이 콩나물을 사러 가서 남 100원 주고 사는데 120원 주고 사면 돈 20원 그거 꼴랑 거 안고 다니는데 기분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쁘다. 잃어버린 돈은 이미 그 우리 돈이 아니다. 찾지도 말고 신고할 것도 없고 내일 내가 다시 돈 보내줄 테니까 등록이나 똑바로 해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는 거기서 아버지께 진짜 뭐 탕감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저에게는 정말 은혜롭고 저에게는 정말 뭐 너무나 허지진 아버지였습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인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아버지가 저까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저는 1학년 때 5학년 때까지 눈이 나빠서 칠판 한 개도 안 보이는데 내가 눈 나쁜 걸 몰랐는 거라. 나 칠판도 안 보고 5년 동안 학교 왜 됐는지 몰라. 5학년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 내 눈 안 보이는 것 같아. 걔가 이제 학교를 그때. 그렇게 내가 맨날 재수하면 삼수 아닙니까? 기본이. 형은 시험치가 떨어진 건 운전면허 시험밖에 없고 저는 한 번만에 된 건 운전면허 시험밖에 없고 나도 재수하면 기본이 재수지 뭐 나를. 근데 재수할 때 좀 무리했나 봐. 군대 가야 되니까. 그 폐결핵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집에 이제 누워있게 됐는데 참 아버지 시대는 이제 폐결핵 걸리면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 그 아버지 생각에 이제 저는 죽겠다 싶었던가 봐. 그 이제 약을 아침에 매일 공복에 16알씩 이제 먹습니다. 그 아버님 굉장히 마음이 이제 참 아프셨는지 저희 집 마당에 연탄불 화덕에 연탄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정도 약 먹었는데 소 앞발 사다가 이제 막 꼬시는 거라. 꼬다가 이제 그 피 빼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당에서 내거 가시는 거라. 그 피 빼고 꽈가지고 이제 먹이 막 몇 번 냄새가 지겹잖아요. 아버지 그만 가마. 그 다음에 이제 잉어탕. 이것도 아버지 그만 가마. 또 뭐 소 양카는 거 있잖아요. 뭐 위 시커먼 거 그 껍데기 벗긴다고 머리 피해가지고 마당에서 코 이래 안경 걸치가 막 내가 제 약 먹는 내내 제 기억에 아버지가 그 바닥에서 늘 젖먹을 것을 그렇게 그 준비하시는 아버지 기억이 너무나 그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요구가 없었습니다. 죽지만 말아다오. 내가 너 장가 하나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아버지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소를 네가 좀 잘 좀 부탁한다. 너 교회 다닌다고 화장하지 말이. 이제 그거 하고. 보통은 이제 형한테 동생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형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형을 잘 보살펴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이제 평생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형은 대학교 계시고 하니까 너 형은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네가 잘 보살펴라.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산소를 부탁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뱃속도 안 했는데 뭐 빗속에다 갓을 씌운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공업묘지 모시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육류사 묘로하고 막 버금하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나이 그때 27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에 이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주 표현하는 작은 그 사건 하나 말씀드리면 산소 공사를 하는데 그 공동묘지인데 엄청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50을 제가 아버지 산소 공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하려고. 아이, 공업묘지 소장하고, 아니, 밤 11시가 됐는데 달빛에서 내가 혼자 삽질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소장이 밤에, 도대체 공동묘지 무섭지도 않습니까? 지금 여가 어디라고 지금? 밤 11시에 혼자 삽질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오라버니 귀신도 있을까, 아이가. 아버지가 계시면 모든 귀신을 다 물려주시고, 아버지가 힘이 안 되면 그 귀신 발밑에 부러뜨리서라도 나를 보호하실 거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제 기억입니다.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겨울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보험이 안 돼가지고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저는 형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부터 먼저 팔겠다. 다음에는 돈 떨어지게 그냥 네 집부터 팔아라. 왜? 아버지가 내가 쓰러졌으면 그래 하셨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50일 동안 산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가보면 아버지 묘는 완전 국회의원 최소한 한정에서 27살에 내가 뭘 알았는지 성불하고 정말 저도 일심으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제게 그렇게 깊이 새겨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제 이야기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버지는 이제 이제 아버지로서 또 한 사람 인생으로서 형도 사랑하고 저도 이제 여기서 사랑을 이제 하셨습니다. 형은 내가 볼 때는 뭐 형이 물론 뭐 제 형이 머리가 좋습니다. IQ도 뭐 저보다 상당히 좋고 하지만 혼자 대학 교수 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아버지 그 철봉 만들어서 철봉시키고 아버지 다 그 뒷받침이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은 이제 어찌 보면 대학 교수가 됐고 저는 뭐 재수 삼수 하다 보니까 그 장사길로 들어서서 저는 평생 이제 사업을 하고 그렇게 길을 이제 정말 다르게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저 형이 이제 퇴직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35살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노후 준비를 이제 지금 서서 이제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제 주변에 판사가 되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 정도 돼갖고 판사 되잖아요. 더 진갑도 안 되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봐야 변호사 기업해야 잘 되지도 않다 하던데. 그래요. 저 아는 피부과 의사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집사를 가면 반값 해줘요. 여러분도 필요하면 이야기하면 반값 해줄지 모릅니다. 이번에 가니까 병원이 미 터진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람이 돈 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많이 한다 그러네. 뭐 피부 레이저 뭐 이런 거를 한 2달만 바짝 이렇습니다. 그래도 막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하니까 좋긴요. 매일매일 현기증이 나서 집에 갈 때마다 어지럽습니다. 이제 67 돼가지고 저만 돈 쓸 때도 있노? 할 거 아무 될 것도 없다.
어쩌면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까 그런 하나의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 하나의 필요고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일 뿐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도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어떤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나름대로 잘 되신 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식도 저리 길러야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해도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마음이 돼. 좀 형이나 내나 뭐 둘이 퇴직하잖아요. 만나면 둘이 산에나 놀러 가지 누가 뭐 퇴직하고 나면 뭐 전 김 교수님 가겠습니까 뭐. 어쩌면 인생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자식은 내게서 인격의 향기를 맡고, 나의 인격이 그 자식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어떨 때 보다 보면, 우리 아들 보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섭진할 때가 있어. 이 녀석 말하는 거 보면 내하고 좀 말투가 어째 이렇게 닮았고, 말하는 그 투도 굉장히 닮은 거 있잖아요. 오후에 이제 저희 형 이야기 들어보면 저하고 말하는 스타일 억수로 많이 닮았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형을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말하는 스타일 많이 닮았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로 요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내 인격이 벌써 한계를 맞고 내 인격이 스며들고 그것이 자식에게 새겨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좀 제 어떤 그 자랑은 아니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동생들도 들어있고 뭐 있거든요. 있는데 나이 차이 그래봐야 뭐 많으면 10살 적으면 4-5살인데 저보고 오빠는 아버지 향기가 느껴진다.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어떨 때는 뭐 아이고, 나이 차도 얼마 안 됐는데, 오빠의 향기가 좋지, 아버지 향기는 무슨 아버지 향기. 그런데 그 말이 나온 것이,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아마 저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받은 대로 우리가 인격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아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방법이 아니고 기본 자녀에게 근본을 먼저 새롭게 시각을 가지자고 말해서 그 새롭다는 게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무엇이 자식하고 내 사이의 관계에서 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의 어떤 그 교육 이전에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시각이 정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하는데 뭐 독일 7년 유학 가서 석사 받아와가지고 지금 직장이 없어 집에서 애 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우리 며느리가 벌어서 이제 먹고 사는데 며느리 보고 내가 아이고 얘야 참 직장 가서 딸 보고 싶어서 니 우잖아 이년이랑 손에 잡히나 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다. 근데 네가 어찌 보면 내 아들이 지금 제일 인생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는데 너에게 위로를 받고 네가 참 그렇게 지금 뭐 어려운 아들에게 너무 따뜻하게 잘해줘서 고맙다. 항상 우리 아들에게 마음속에 네가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우리 아들이 은혜님 소망입니다. 소망이지 마음속에는 내가 보면 항상 그 중심에 아버님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자식하고 관계에서 내가 지금 자식 다 컸죠. 장기까지 갔는데 내 인생에 남아서 할 일은 자식 앞에서 제 자신이 없고 싶습니다. 제 존재 자신과 제 주장과 제 생각은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버지고 싶습니다. 내가 없는 만큼
자식은 제게 정말 실만한 동산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제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형과 저희 경험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습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손녀 잘 기억 못해요. 그래도 나를 기억하는 것은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교육적 방법이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 그 가슴 안에 남을 것입니다. 저희 딸이 참 말은 조심이 되는데, 저희 형님이 저희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 대목과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같은 할아버지 맞는지가 헷갈린다. 아버지의 말 들으면 이 세상에 그런 좋은 할아버지는 없다. 그렇게 자비롭고 그래 지혜로운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학이시고 병도 없고 하시지만 제 기억에는 제게 무한히 저를 사랑하고 제게 모든 용서를 하시고 저의 모든 잘못을 담당하신 그런 아버지로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할 일이 그 국회의원이 버금가는 그 묘지는 공원묘지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이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제 마지막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가 살았을 때 나 묻힐 곳에 어머니 아버지를 옮기겠다. 저희들은 이제 교회 묘지를 마련하면 아버지를 이장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나머지 일입니다. 그 아버지는 제 안에 항상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따뜻합니다. 늘 내게 사랑밖에 없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천한 마음밖에 없었는 아버지가 제게 남아있고, 지금 이 나이가 되는 순간에도 제게는 아버지가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기르려고 하다가 자식에게 그 좋은 관계는 다 사라지고 험한 것만 남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요, 경로당 가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자식 새끼 다 연수다. 이래 됩니다. 자식 길러놓으면 딸 빨리 시집 가서 내 엄마한테 벗어나야지. 아들 낳아놓으면 직장 빨리 구해가지고 딴 도시 갖고 해야지. 그렇게 돼가지고 뭐가 남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얼마를 산다고. 뭐를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뭐 남보다 용백에 살 거라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여러분은 자식 안에 어떤 부모로 새겨지는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교육 잘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자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안에 험한 부모로, 극하면 부모들 다 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사랑해서 그렇지. 다 네 잘되라고 그렇지. 자식한테 안 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딸을 보는데, 저 이상하다. 저 녀석 한 달에 돈 1,000만 주고 그 아버로 가면 하루도 못 버티지 나갈 거라. 그래도 지 자식이라고. 하루는 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맨날 집에서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 와서 애기 2시간만 봐줘. 내가 가기는 요 밑에 수제비 유명한 데 가서 수제비 한 그릇 사먹고 싶어. 다가 몇 분 만에 온지 압니까? 30만에 분 만에 왔는데 이마에 온 땀이 흥건하게 뛰어왔는 거라. 지었으면 따로 울까봐. 네, 그 말을 듣고 참 잘 기른다 그래. 그래, 기특해서, 야, 내 참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네. 그런데 소망아, 사람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면 행복하고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네 딸하고 보내는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지금 말 못하고 누워서 눈만 끔뻑거려도 마음껏 사랑해라.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 아들 페이스북에 누가 네 요새 본다고 욕 많이 보내. 이제 이렇게 올려. 약간 비꼬는지 어쩐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유아까지 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보고 있는지 그 신세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 시간에 내 딸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참 얼마나 기특한지. 사는 것은 사랑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고 하셔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세상에 적응시켜야 되고 잘 길러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얻는 게 아니고 거기는 바로 자식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가정사고 그 집안의 어떤 그 일이지만 이것이 참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제가 말로서는 부족하고 표현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잘 남아서 여러분과 자식 사이에 정말 좋은 관계가 되고 자식 안에 영원히 그 참 아름다운 일기의 부모로 그렇게 남으시길 원합니다.